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권호석입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소개 및 합격 전략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기 합격하신 거 다들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필기 준비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실기는 그 요령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여러분들 합격하시는데 노력을 반만 투자를 하셔도 모두 합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도 일단 실기에 대한 안내 말씀을 일단 드려야겠죠. 일단 과목이 어떻게 되는지, 필기하고 당연히 다르겠죠. 그리고 과목별로 해서 배점이 또 달라요. 그 다음 과락이라는 것이 또 필기처럼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출제되는 유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일단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중요한 것은 오피스 버전을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그리고 최근에 변경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원서 접수 요령.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 들으십시오. 이거 하나만 들으셔도 여러분들이 참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이거 세 가지 위주로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오피스 버전은요, 2003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2007 버전이 있습니다. 자, 2003이 있고 2007을 여러분들 선택할 수가 있는데 2007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15점 배점의 문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된 시점 이전의 기출문제를 봐서는 안 되고요. 이후의 기출문제를 보셔야 돼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100점 만점에 15점 배점은요, 결코 작은 점수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원서 접수 요령은요, 다음 페이지에 바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기 접수 안내. 자, 일단 접수가 중요합니다. 사무자동화에서는. 그래서 실기 접수 관련해서 내용 말씀을 드릴게요. 오피스 버전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관련된 내용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목 소개를 하고요.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요. 앞으로 출제될 내용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시험장 절차 한번 알고 가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2008년 2회부터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할 내용이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수업 진행 계획 말씀드리고, 그리고 학습법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시험 일정을 보면서 실기 접수를 어떻게 하는지 요령을 말씀을 드릴게요. 1회차부터 해서 4회차까지 3회차는 없습니다. 자, 총 3번의 시험 일정이 있고요. 자, 필기시험이 끝나면 학기적 발표 이후에 실기시험 접수 기간이 있습니다. 1회차 같은 경우에 3월 20일부터, 2회차는 5월 29일, 4회차는 10월 16일부터 해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실기시험 기간을 한번 보시면요. 하루 동안 시험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 보통 한 10일 정도, 자, 10일 정도 기간 동안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합격 요령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4월 15일부터 해서 4월 28일 사이의 날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떤 날짜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 앞에 있는 날짜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마지막 있는 날짜를 가급적이면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가급적이면은 이제 마지막 날짜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1일차부터 해서 만일 9일차, 10일차까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시험 기간입니다. 자, 시험 기간에서 1일차에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2일차에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만약 10일 동안 진행이 된다면은 오전, 오후가 있기 때문에 총 20가지 유형이 출제가 되어야겠죠. 자, 그런데 사실상 20가지 유형이 출제되는 것이 아니고요. 한 4, 5가지 유형이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일차 오전에 나왔던 문제가 5일차 오후에 또 다시 출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마지막 날짜를 선택을 하시면요. 앞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를 한번 보시고 시험장을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시험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문제를 복원하기는 좀 어렵고요. 자,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정도는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포스트에서 문제를 복원해서 최대한 복원을 해서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고 응시를 하신다라면은 합격률은 더 높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원서 접수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은
이제 마지막 날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 내용들을 들어보신 분들은 다 마지막 날짜를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실기 접수를 할 때 가급적이면 빨리 접수를 하십시오. 빨리 접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짜를 먼저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선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장 가시기 전에 기사퍼스트에서 공지해드리는 문제 보고 내용 보시고 그렇게 시험장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피스 버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피스 버전은요, 시험장마다 다릅니다. 시험장마다 다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뭐 공단이 있겠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2007 버전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2007 버전에 설치된 시험장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뭐 당연히 2007 버전의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맞겠죠. 자, 하지만은 아래쪽 한번 표를 보십시오. 표를 보시면은 이제 각 지역에 이제 오피스 버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일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2007만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자, 2007하고 2003 버전하고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을 거고요. 자, 그런데 2010만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0 버전. 그런데 2007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셨다는 얘기죠. 준비를 했다라면은, 가급적이면 이 위치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응시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이제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혼란이 덜 하겠죠. 자, 물론 2007 버전하고요. 2010 버전하고는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많이 다르진 않지만은 조금 그래도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2007 버전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위치 그리고 오피스 버전은요, 바뀔 수 있습니다. 매회 바뀔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 여러분들의 이제 해당되는 위치에 오피스 버전을 알 수 있냐면은 원서를 접수할 때 공지가 됩니다. 원서를 접수할 때. 그러니까 미리 시험장 버전을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아는 방법이, 만일 여러분들 4회 시험을 응시를 한다라면은 이전 2회 시험장 그 안내 공지가 있겠죠. 그거 보시면 대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미리 준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서 접수할 때 공지가 된 내용을 보시고 준비를 하려면은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과목 안내 말씀드릴게요. 과목은 크게 3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개. 자, 엑셀, 그 다음 액세스, 파워포인트. 자, 이렇게 해서 3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액세스가 좀 생소한데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엑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엑셀은요, 배점이 35점이 되겠습니다. 자, 100점 만점, 100점이 만점이죠. 자, 엑셀은 35점, 액세스도 35점, 그리고 이 두 개 합쳐서 70점이 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는 30점이 되는 겁니다. 자, 배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엑셀에서는 크게 2가지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결과물을 만드시는데요. 표를 만들고요. 그래프를 만드는 2가지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엑셀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하는 일인데요. 데이터가 그냥 어떤 기준 없이 쭉 나열되어 있을 때, 자, 이렇게 나열되어 있기보다도 아래의 형식처럼 표 형태로 되어 있으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기 편하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이 표도 그래프 형태로 많이 표현을 한다라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데이터의 크고 작음을 판단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시각적으로 더 판단하기 쉽잖아요. 그쵸? 그래서 시험장 가시면은 기본 데이터는 주어집니다. 기본 데이터가 주어지고요. 이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표를 만들 수 있도록 조건이 나오고요. 자, 이 표를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 수 있도록 조건이 나옵니다. 시험지는 그렇게 나와요. 시험지를 보시고 작업을 하시는데 표를 만들고 이렇게 그래프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작업을 앞으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을 한 장으로 출력하시는 것이
엑셀 과목에서 해야 될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점 배점이라면은 뭐 이 부분을 문제의 지상하고 좀 다르게 했다. 그럼 거기에 맞도록 이제 감점이 되는 거고요. 감점되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강의실에 들어가시면은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는 자료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두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엑셀 과목에서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빈도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자,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요. 엑셀에서는 함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수. 자, 함수가 무엇인지는 지금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계산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um, 뭐 if, 뭐 이런 기타 여러 가지 함수들이 나오는데요. 빈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유형들, 이런 함수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잘 출제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강의 중에 모두 포함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점 받을 수 있도록 강의는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010년도부터 해서 패턴이 좀 바뀌었습니다. 엑셀에서도 패턴이 좀 바뀌었는데요. 함수가 이제 고급 함수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find, isNumber, SUMPRODUCT, round, dsum, frequency. 자, 이런 좀 생소한 이제 함수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출제되는 빈도는 좀 낮아요.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뭐 10번 시험을 보시면은 뭐 한 번에서 한 2번 정도 출제가 되는 빈도로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한두 번 출제될 때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응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의 중에 빠짐없이 모두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액세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액세스는 좀 생소한데요. 개인적으로 액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쵸? 자, 액세스는요, 우리 필기 때 배웠던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에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이용하는 경우, 여러분도 잘 없습니다. 여러분도 PC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뭐 거기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데이터를 뭐 어떤 보고서 형태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데이터를 정보 형태로 바꾼다 이런 것은 잘 없어요. 하지만은 사무용으로는 아시면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무자동화 실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액세스는요,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자, 그 데이터를 정보로 출력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출력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엑셀에서는 한 장만 출력하면 되는데요. 액세스는 두 장을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폼이라는 것을 출력을 하셔야 되고요. 한 장으로 출력하고요. 그 다음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출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폼 말씀을 드리면은 출력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아래쪽에는 SQL이 들어가고요. 위쪽에는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을 목록 상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록 상자. 자, 이게 최근에 바뀐 내용입니다. 자, 목록 상자 형태로 해서, 이제 최근에 계속 반복해서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08년도부터 해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것은 뭐 강의 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폼을 출력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보고서라는 것을 출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고서. 급여 수령 명세 현황이라고 해서 뭐 관리부의 각각의 사원들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합계, 자, 관리부의 합계, 그리고 전체 총 평균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뽑아서 보고서 형태로 이것도 한 장으로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는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출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배점은 폼이 15점이고요. 보고서는 20점의 배점이 되겠습니다. 35점 배점이 되기 때문에 출력할 이제 페이지가 두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배점이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엑세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 데이터는 주어지고 액세스 프로그램 이용을 해서 폼 출력하고 보고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자, 보고서에서도 엑셀처럼 함수가 중요합니다. 함수. 자료를 처리를 해야만 정보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자료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는 함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함수의 빈도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엑셀에 비해서는 액세스는 함수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자, 그래서 뭐 보고서에서는 크게 바뀐 내용이 없습니다. 바뀐 내용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요, 폼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15점의 배점이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폼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폼의 내용. 자, 폼의 배점이 15점인데요. 예전에는 이런 형태로 해서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형태로 해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 다른 형태는 현재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은 이제 목록 상자라고 얘기를 하고 아래쪽 부분을 SQ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SQL. 자, 이것을 목록 상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록 상자하고 SQL하고 같이 이렇게 합쳐진 형태로 해서 폼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예전에 기출문제나 예전에 강의나 예전에 교재를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완전히 작업하는 방식이 달라요. 목록 상자에다가 SQL 넣는 이 작업은요, 예전에 출제되는 방식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강의도 이 형태로 해서 중점적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워포인트 과목인데요. 파워포인트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30점 배점인데요. 자, 시험장 가시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대로 주어지고요. 이 모양대로 만드시면 돼요. 뭐 타원형, 뭐 글자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선 연결하시고요. 직사각형, 마름모, 뭐 화살표, 색깔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안 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만드셔서 출력하시면 되는데 뭐 파워포인트에서는 뭐 거의 뭐 감점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개의 과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이 3개의 과목을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 작업해서 출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엑셀은 35점, XS는 35점, 파워포인트는 30점이 되는 겁니다. 자, 시험장 가시면요. 일단 문제지를 받습니다. 출력되어 있는 문제지를 시험지를 받는데요.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엑셀은 1장, XS는 2장, 파워포인트는 1장, 이렇게 해서 총 4장을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 시간은 2시간이고요. 한 과목이라도 0점이면 실격이에요. 우리 필기 때는 실격이라고 하지 않고 과락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과락. 40점이 되지 않으면 과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기에서는 실격이라고 합니다. 자, 100점 만점이고 60점 이상이 합격이라는 것은 필기하고 동일한데요. 자, 보세요. 만일 액세스하고 파워포인트를 너무 완벽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65점 만점 받았어요. 이 두 과목에서. 자, 그럼 합격 점수 이상이 되죠? 자, 그러면 합격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자, 엑셀이 만일 0점이다. 만일 출력을 잘 못해서 실격 처리가 되었다. 그러면은 이 전체 시험은 불합격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과목이라도 0점 받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조건 출력하셔야 돼요. 일단 출력하면은 그래도 실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엑셀을 나는 잘하고 파워포인트를 잘하기 때문에 이 2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뭐 합격을 하겠다. 그런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강의 내용을 모두 여러분들 들으시고 실습을 다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시험장 가서 자세한 절차는요, 이제 시험장 유의사항이라는 특강이 있습니다. 그 특강에서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험장에서 이렇게 뭐 진행이 된다라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2008년 이후부터 변경이 된 내용, 최근에서 좀 바뀌게 된 내용들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면은 좀 이해가 어려울 거예요. 프로그램을 사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초보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죠. 초보자. 자, 비전공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강의 중에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그래도 바뀌었구나 라는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함수를 직접 입력하도록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직접 입력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sum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sum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할 때 괄호 열고 괄호 닫아요. 자, 여기에다가 합을 구할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요. 결과가 딱 만들어집니다. 만일 5다. 합을 구한 결과가 5다. 자, 그럼 시험장 가서는요.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함수 이용을 해서 처리 과정은 이 처리 과정을 지켜서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결과가 5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채점은요.
이 과정을 가지고 채점하는 것이 아니고요. 출력된 결과를 가지고 채점을 하는 겁니다. 채점은 그래서 5가 나오면 맞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기존에는 시험을 보실 때 만일 이렇게 과정을 모른다 하더라도 답을 넣을 수 있으면은 직접 각각을 다 더해서 값을 넣을 수 있다라면은 불합격되지 않았습니다. 실격되지 않았습니다. 감점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이 과정도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자, 함수 사용한 것을 수식을 입력하라 이렇게 조건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이 과정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정답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해서 이 정답이 나왔는지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채점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공단의 의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뭐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막대 그래프 많이 이용하고 꺾은 선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자, 근데 원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식으로 또 가끔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도 강의 중에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수 표현하는 방법. 자,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통 우리가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요. Y축에 0, 뭐 10, 뭐 20, 30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값은 잘 계산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위쪽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지는데 가끔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제가 변경된 내용들은 다 분석을 해서 강의 중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빠짐없이 여러분들 학습을 하고 만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까다로운 조건 처리, 뭐 썸 프로덕트나 이저 넘버, 파인드 함수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은 자, 이런 함수들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새로운 폼 유형이 출제가 되었다 말씀을 드렸죠. 자, 목록 상자 형태로 이제 배점 15점의 문제들 강의 중에 충분히 제가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됩니다. 자, 2008년 1월까지는 이제 컬럼 형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형식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뭐 지금은 거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테이블과 필드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해가 필요하다. 자,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독학하시면은 가끔 놓치는 경우가 문제 보고 연습하고 답 내고 문제 보고 연습하고 답 내고 물론 이렇게 실습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각각의 용어들에 대한 개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과목에 대한 개념 이해가 되어야만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돌발 문제가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불합격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테이블이 무엇인지 필드가 무엇인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아실 필요는 없고요. 개념 이해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의 중에 뭐 액세스는 좀 생소하기 때문에 액세스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해서 제가 또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는데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다양한 내용들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료라든지 강의, 교재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불합격할 수밖에 없죠. 옛날에 자료를 보시면. 그래서 최근의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통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업 진행 계획, 그리고 학습 방법 말씀드리고요.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조금 전 보여드렸지만은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모든 기출문제를 제가 다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독학을 한다라면은 분석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 일이죠. 자, 그렇지만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공부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불필요한 기능들 공부하실 필요 있습니까? 시험에 나오지 않은 기능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석을 해서 제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구나 라고 예측을 해서 최소의 내용들만 공부를 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만점 받을 수 있도록 강의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초보자 위주로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마우스를 이용해서 클릭을 한 번 해야 되는 것인지 2번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조차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오피스 프로그램, 엑셀이라든지 액세스, 파워포인트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강의 듣고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해해서 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부담 너무 느끼지 마십시오. 오피스 프로그램 저거 실습 어떻게 할까? 다들 걱정이 많으실 건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기출문제는요. 반복입니다. 반복.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복하다 보면은 틀이 만들어져요.
문제 푸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틀을 이용을 해서 합격에 필요한 기능만 학습을 해서 단기간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시험장 유의사항은 특강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시험장 가시기 전 보시면 됩니다. 자, 최신 기출 문제 계속 반영을 해드립니다. 아마 가장 빠르게 최신 기출 문제가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혹시 변경된 내용이 없는지 한번 보시고 시험장 가시면 좋겠죠. 자, 강의는요,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가급적이면 이 순서대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강의 순서대로 학습을 하십시오. 자, 출력물로 100% 채점을 합니다. 출력. 여러분들이 엑셀 작업 잘했어요. 액세스 작업 잘했습니다. 파워포인트도 작업 잘했어요. 자, 그런데 출력을 잘 못했다. 실격입니다. 실격. 아무리 작업 잘했다 하더라도 실격이에요. 반드시 시험장 가시기 전 출력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출력 연습하시고 시험장 가셔야 됩니다. 출력하는 방법은 강의 중에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출력 연습을 하시고요. 꼭 시험장 가십시오. 자, 그리고 되도록이면 2007 버전 선택을 하십시오. 왜 그런지는 조금 전 제가 다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2007 버전으로 준비하시면은 여러분들 좀 더 시험장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겁니다. 자,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실기 소개 그리고 합격 전략에 대해서 총 한 20-30분 정도로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자,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원서 접수에 대한 내용은 꼭 기억을 하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강의 중에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비족고가 하신 분들, 그리고 초보자인 분들이 실습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큽니다. 걱정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걱정들은 버리십시오. 자, 지금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전혀 프로그램을 사용 못한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 저만 믿고 따라만 오겠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강의만 믿고 쭉 따라오시면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지금까지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 모르셔도 됩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 시험장 가시면은 모두 합격하실 겁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학습을 하시면요, 이렇게 둘러서 안 갈 겁니다. 저는 단기간 한 번에 합격하는 길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방법대로만 따라오십시오. 둘러가지 마시고, 그렇죠? 제가 설명드린 대로만 학습을 하시면 되는데 둘러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서 다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이번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엑셀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